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우리 교재는요. 2016학년도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 20번부터 22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기술 지문인데요. 20번 문제.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특별히 화제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을 살펴보니까요. 광장 이미지, 니은은 산책 이미지. 광장 이미지와 산책 이미지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둬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2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봤을 때 DH, WD 이런 것들의 평균을 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힌트를 주는 문제는 없었고요.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지문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도시에서 도로, 도로변의 건물, 가로수, 조성물 등 가로의, 여기서 말하는 가로는 시가지의 넓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차도하고 보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가지의 넓은 도로. 이제 가로, 세로 그게 아니에요. 가로의 구성 요소들이 어울려 이루어내는 종합적인 이미지를 가로경관이라고 한다. 여기 가로경관의 개념. 가로경관의 개념. 가로경관은 시각적인 연속성과 복합성을 갖는데 도시 설계나 경관 디자인을 할 때에는 가로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몇 가지 척도를 고려해야 된다.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몇 가지 척도,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몇 가지 척도를 제시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로경관을 디자인할 때에는 도로폭과 도로변 건물 높이의 비율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될 것 1번. 고려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도로의 폭과 도로변 건물 높이의 비율, 폭과 건물 높이의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폭은 요거죠. 도로폭을 D, 건물 높이를 H, 이게 이제 H 높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율인 DH가 H분의 D가 1일 때 균형 잡힌 느낌을 주고, 도로폭에 비해 높은 건물이 많아 H분의 D, DH라고 할게요. 그냥 DH가 1보다 작으면 폐쇄성이 강한 공간. 반면 DH가 1보다 커지면 개방적인 공간. 자, 그럼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1을 기준으로 보시면 1보다 작을 때는 폐쇄성, 1보다 클 때는 개방성, 1일 때는 균형 잡힌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H가 3 이상이 되면 너무 널찍한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가로수를 공간을 나누거나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에 시선을 유도하여 공간을 시각적으로 좁힐 수 있게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도로 폭과 건물 높이의 비율에 대한 가로 경관 디자인 요령을 이야기했고요. 둘째, 세 번째 문단입니다. 도로 폭과 도로 길이의 비율에 따른 시각적 효과. 도로 폭과 도로 길이의 비율을 이제 따져보는데, 도로 폭은 아까 D라 그랬고요. 도로 길이의 비율이라 그랬어요. 도로 길이의 비율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L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우리 그림에 보시면 요 L, 요 L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도로 폭과 길이의 비율 DL은 가로경관이 정리된 느낌과 관련된, 요 비율은 가로경관과 정된 느낌과 관련된 척도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이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면, 폭보다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광장 이미지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광장 이미지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폭이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폭이 더 커져야 된다는 소리고, 이런 가로는 축제 같은 큰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하다. 반대로 도로폭이 좁고 길게 이어지는 가로, 그러니까 폭과 가로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가로가 더 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산책 이미지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도로폭과 길이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폭이 더 큰 경우는 광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길이가 더 큰 경우에는 산책 이미지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22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런 가로는 보행자 중심이 되고 산책 이미지 공간의 가로는, 즉 다시 말하면 폭보다 그 길이가 더 큰 가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행자 중심이 되고 이를 대표하는 번화가는 적절한 위어감 나와 있죠. 둘러싸인 느낌을 받게 하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가로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길이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다. 광장 이미지가 강한 가로는 2km, 산책 이미지가 강한 가로는 1km를 넘지 않게 설계해야 시각적으로 정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광장 이미지가 산책 이미지보다 더 길게 설계를 할 수가 있네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문단, 셋째, 이번에 도로의 폭과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 정면의 폭의 비율인 WD를 고려해야 된다. 이번엔 도로의 폭과 건물 정면의 폭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WD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가로의 리듬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도로변 상점들의 눈길을 주며 걷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건물의 정면 폭이 도로폭보다 작아, 정면 폭이 도로폭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도로폭, 정면폭과 도로폭이 있는데 도로폭이 더 클 경우 WD가 1 이하인 건물이 연속되면 보행자가 지루하지 않게 걸 수 있으므로 가로는 활기에 넘치게 된다. 반면에 도로폭이 좁은 도로의 정면폭이 큰 건물들, 폭이 좁은 도로, 정면폭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작아지는 거죠. 건물 폭이 더 큰 거예요. 건물 폭이 더 큰 경우가 되면 가로의 분위기는 단조로워지고 활기를 잃고 만다. 따라서 정면 폭이 큰 건물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WD가 1보다 작아 보이도록 건물의 정면을 분절하거나 변화를 주어 가로 경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문단, 도시경관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각인되면서 가로경관으로 대표되는 도시경관의 개선이 최근 도시의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왜요? 도시의 경쟁력이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로경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척조들과 함께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색채, 그리고 간판, 가로수 등을 고려한 도시설계와 경관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지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뭐냐? 자, 1번 보죠. 도시 설계와 경관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뭐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건축물 색채, 간판, 가로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맞고요. 자, 도로변 건물의 특성 중 2번입니다.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도로 건물의 특성 중에 미치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높이, 도로의 그 건물의 높이,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의 그 정면, 건물의 정면 폭, 그리고 두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정답이 안 되고요. 3번, 최근 도시 경관 개선이 이전보다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로 나오죠. 도시의 경쟁력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안 되고요. 4번, 가로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척도 중 가장 중요한 것.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척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 DH, 그리고 DL, 그리고 WD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번에서는 우리가 4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어디 나와 있을까요? 널찍한 느낌의 가로를 시각적으로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로수 공간을 나누거나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에 시선을 유도하여 공간을 시각적으로 좁힐 수 있게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안 됩니다. 정답은 20번에 4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과 니은,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광장 이미지, 산책 이미지, 광장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광장 이미지는 폭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 뭐가요? 도로 폭의 이미지가, 도로 폭이 뭐에 비해서? 그 길이에 비해서 커질 때 폭이 더 커야 된다. 광장 이미지는 폭이 길이보다 커야 된다. 이게 기역은 도로 폭이
길이보다 커야 되고, 산책 이미지는 폭이 길이보다 작은 거죠. 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럼 보세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DL 60분의 1 그리고 가로는 20분의 1인 가로가 니은의 기억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했죠. 자, DL이 지금 6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로가 20분의 1인 가로보다 니은의 길이가 더 기억의 성격, 기억, 광장 이미지의 공간. 지금 뭐가 더 큰 거? D는 뭐가 돼? 도로 폭이죠. L은 뭡니까? 길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폭이 더 지금 뭔 거예요? 폭보다 길이가 더 큰 거죠. 폭보다 길이가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의 이미지가 아니라, 기억의 성격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요? 니은, 산책의 성격이 더 강하죠. 상책로 이미지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이해되셔야 돼요. 자, 지금 D가 뭡니까? 도로의 폭이고 L이 길이가 되죠. 근데 지금 1과 60 그리고 1과 20이니까 지금 어쨌든 다 길이가 다 큰 상황이죠. 길이가 큰 경우는 산책로 이미지의 성격이 더 강한데 여기서는 광장 이미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리는 겁니다.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2번 맞는데 왜 맞나 보도록 하죠. 길이가 일정할 때 도로의 폭을 줄이면 성격이 니은의 성격, 광장의 산책로의 성격이 강해지겠죠. 왜냐면 길이는 일정한데 도로의 폭을 줄이는 거니까 폭이 길이보다 줄어들게 되면 산책로의 성격 맞고요. 적절한 위호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다? 산책로 이미지. 니은 맞고요. 정된 느낌을 주는 제한 길이는 기억보다 니은이 더 짧다. 제한 길이, 기억은 뭐죠? 2km. 그리고 니은은 1km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보다 니은, 그러니까 산책로 이미지가 1km가 더 짧다라는 말 맞고요. 5번 대금행사를 치르기에는 당연히 광장이니까 1번이 기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밑글을 바탕으로 22번 문제 좀 까다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했을 텐데요. 이거는 저거를 잘 짝을 찾아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겁먹지 마시고요. 보기 가도록 하죠. 땡땡시에서 새로운 도시 경관 디자인을 위해 주요 가로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 각 가로의 도로폭은 같고 각 가로마다 건물의 높이 편차는 작았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데 비슷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DH이다라고 이야기했죠. DH는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WD다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네 번째 문단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A는 정면 폭이 나왔어요. 정면 폭 나오면 뭐예요? W죠. 그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알고 가야 돼. 0.9.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큰 건물이 많은 가로. 지금 보시면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넘어가야 돼요. 그죠? WD가 1 이하의 건물이 연속되면 보행자가 지루하지 않게. 자, 도로 폭보다 큰 건물. 이건 뭐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오른쪽 꼭대기, 지문의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반면에 찾았죠? 폭이 좁은 도로에 정면 폭이 큰 건물들이 입지하게 된다면 가로의 분위기는 단조로워지고 활기를 잃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A는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작은 건물이 많다라고 했죠. 1 이하니까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B는 도로폭과 도로변 건물들의 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로변 건물들의 높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H가 돼야 되니까요. B는 요걸 봐야 되네. 2.0. 자, 도로변 건물들의 높이가 같다? 지금 2.0이면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지금 뭐냐면 1보다 크다라는 느낌은 지금 개방적이다라는 거예요. 개방적인 느낌이 되려면 DH 비율이 1보다 커져야 되는데 지금 1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건물들의 높이, 도로폭과 건물들의 높이가 같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뭐가 더 넓어야 돼요? 이것은 2.0이니까 도로변의 넓이가 더 큰 겁니다. 이제 도로폭이 되겠죠. 도로폭이라고 고칠게요.
도로폭이 더 넓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C는 개방성보다 폐쇄성이 강한 가로고. C 보죠. 개방성, 폐쇄성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DH 비율로 따져야 되겠죠. C를 보니까 폐쇄성이 강하다라는 건 뭡니까? 1보다 작을 때. 근데 이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성이 약하죠. 뭐가 넓어요? 개방성이 오히려 강하다. 개방성이다. 이렇게 폐쇄성이 틀린 거예요. 개방성. 4번 A는 B보다 단조롭고 활기. 단조롭고 활기라 그랬으니까 WD. 단조롭고 활기가 없는 가로가 될 경우에는 뭐가 더 넓어야 돼요? 도로 폭은 좁은데 건물 정면 폭은 큰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A는 B보다 비교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놓고 봐야 되는데 A가 지금 작아요. A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보다 작다라는 이 A는 뭐예요? 활기가 넘치고 B는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A는 B보다 단조롭고 활기가 없다? 아니요. B가 A보다 단조롭고 활기가 없는 가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므로 4번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인데 왜 맞나 보도록 하죠. 낮은 건물들이라 그랬으니까 H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위에 걸 봐야 돼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B는 C보다, 요거 B하고 C 요걸 봐야 돼요. B는 C보다 낮은 건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게 맞냐면, 자, 낮다라는 소리는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도로 폭대 도로 건물 높이, 건물 높이죠. 도로 폭대 건물 높이가 이제 DH의 비율인데 도로변 건물의 높이가 낮을수록, 도로변 건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2.0이다라는 소리는 1.2인 C보다 낮은 건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은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보다 작으면 폐쇄성, 1보다 크면 개방성. 근데 2.0, 1.2니까 둘 다 개방적인데 2.0이다라는 소리는 지금 그 B 건물이 C 건물보다 높이가 낮다. 낮을수록 높은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부터 21번 문제까지 다 풀어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 틀린 부분이 있으시다면 수정 보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사고의 오류를 반드시 고쳐야 여러분들이 등급을 향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